자, 오늘 미션 97일차입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오늘 빨간 날인데, 그죠? 보통 때 같으면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인데, 우리 작가님 또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더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준비들 하십시오. 자, 오늘 아침 미션은 우리 엄지연 작가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아우, 네, 단방하네. 노력 중입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네. 제, 좋은 아침이고요. 음, 저희 오늘 비타민은 자연은 훌륭한 복원가입니다. 라는 말로 오늘은 우리 주변의 자연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휴일이잖아요. 가까운 곳에 산책을 좀 가셔서 걸으면서 글쓰기에 대한 영감도 얻으시고 약간의 그 부담에서 살짝은 쉬는 타임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연에서 회복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숲속으로, 자연 속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긍정 화근입니다. 나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조금 느슨해져 있는 제 자신을 지금 8개월 동안 느슨해져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느슨함을 계속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조금 추진력 있게 이 느슨함을 잠시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읽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보면서 읽으니까 진도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저희 성향에 맞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톡방에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같이 올렸는데요. 아니, 100마디 말보다는 따뜻한 타인의 감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인형이라는 그림이고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여자 아이의 나체가 이렇게 몸을 돌리고 있는 그게 버려진 인형이라는 그림이고 두 번째 발을 씻기고 있는 그 그림은 목욕이라는 그림이에요. 둘 다 엄마가 등장을 하고 둘 다 딸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의 버려진 인형에서는 엄마와 딸이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딸은 지금 조금 토라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엄마는 열심히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하지만 딸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 거울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는 딸의 모습 그리고 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 그런데 딸은 이미 성장을 해서 다른 곳에 관심을 좀 두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의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감정이나 상태를.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에 목욕을 하고 있는 그림에서는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보는 곳이 같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보는 곳이 서로가 달라요. 두 번째 그림은 보는 곳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는 곳이 같다면 어떤 정말 금쪽이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어떤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자살을 하는 아이들, 교사, 그 교사도 누군가의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나의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부모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것까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네. 그 이제 이런 말도 나와요. 세상에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어머니와 나누었던 교감은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느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맞구나. 지루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손을 한번 잡아주고 등을 한번 토닥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의 말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은 훌륭한 복원가이다. 와, 멋집니다. 멋진 멘트네요. 나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어제 우리 추진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눴었죠.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타인의 감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굳이
여러 개의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스킨십 해주는 거, 한번 안아주는 거, 한번 손잡아주는 거, 그게 더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명확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언어적인 표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의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왜 키워보셨지만 자식이 내 맘 같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자식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음을 바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 두 개의 그림에서 저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건지고 싶네요. 소통. 어떤 식으로 바라보든 그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 그죠? 그러면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두 점의 그림을 통해서 또 우리 엄 작가님과 더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림 이야기. 자, 다음 우리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우리 김선욱 작가님은 아침 비행기인가 봐요. 그래서 아침 줌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톡을 남기셨네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우리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하윤정입니다. 좋은 엄청 아침. 소부가 돼 있었네요. 제가 음소거 아침에 아. 껐어요. 음이 켜져 있길래. 저희 오늘 긍정학은 오늘 하루 충실히 산다. 오늘 하루 충실히 산다. 오늘 하루 충실히 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아있는 나날들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좋은 글귀를 생각한다고 한번 뒤져봤습니다. 여기는 스티븐스라는 이 집사가, 호텔 집사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 얘기하는 얘기 부분인데, 이 스티븐스 이분은 거기에 자기 그 집사로서 일을 정말 너무 충실히, 나 자신도, 애인도, 부모도 뒤로하고 1순위가 일이었습니다. 그 잡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새로 따르던 자기 주인이 돌아가시고 새 주인이 왔는데, 그분한테도 예전처럼 품위 있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농담을 엄청 좋아하는데 농담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당신도 여행을 한번 돌아봐라 이러면서 스티븐스가 이제 첫 여행 4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첫 여행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데 여기 하나에 이제 예를 들어는 있어요. 어디지? 그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유대인을 가스실을 보내는데 앞장섰던 전범인 아히만은 도착적이고 기하학적인 성향을 지닌 괴물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고 권모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였다면 아히만은 좋은 아버지, 자상한 남편, 성실한 직업인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더듬이 길로 가고 그 여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이, 자기가 없이 그 일에 충실히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걸 느꼈고, 이 분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꼈는 게 마지막에 느끼는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이 끝났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 수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 속에서 나라는 걸 항상 중심에 두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충실히 산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맞죠?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아침에 자고 싶은 달콤한 잠을 뿌리치고 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죠? 줌으로 소통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을 제대로 즐기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너무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가 저녁 때? 저도 그래요. 그 저녁 중에서도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딱 누워서 이제 자야 될 때, 그때가 하루 중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오늘도 잘 살아준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딱 눕자마자 이제 바로 시체가 되죠.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루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못 쳐냈을 때, 그럴 때는 또 살짝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굿모닝. 네.
저는 오늘 공후 2시에 일어나서 제가 고해성사에 가까운 아버지께 전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새 그 술을 푼 듯한 속이 쓰리네요.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속도 쓰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그 글은 꼭 새벽에 써야 될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잘 못 쓸 것 같아서 썼고요. 아직 뭐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조한쌤의 숙제 검사를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 한 잘하셨어요. 3일 만에 5개를 썼어요. 대박. 근데 이게 뭐 되게 내용은 저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쓰려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선생님하고 꼭지글 쓰는 거에 충실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쌤 만날 때는 5개는 써야지 이런 나름의 저에게 주는 어제 메시지가 그거였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뭐 그런 글을 저를 그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아버지 얘기는 읽으면서 좀 쓰고 나서 약간 읽으면서 먹먹했지만, 그래도 참 이번 기회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아버지한테는 고맙다, 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려고 쓰고 있었어요. 그 글을 말씀드리고 또 한 꼭지 글이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자 뭐 그런 주제였는데 이제서야 만났어요. 이걸 쓱 지나치고 읽었나 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는 존재. 누군가에게 약간의 도움을 남기고 죽는다면 대성공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업적이라 해도 고작 해야 약간의 도움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약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영향을 자녀들에게 남긴다.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존재로 기억되겠지만 나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곁에서 처음 만난 아기 엄마를 도와 함께 의무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약간의 도움이지만 상대방에겐 뜻하지 않는 행운이다. 나는 행운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는 것이다. 이 작가가 하는 챕터였고요.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약간의 도움이 되는 존재로 썼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98일차. 야, 우리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드디어. 8일이죠. 어찌됐든 우리 98일도 자축하면서 97일. 오늘도 97일을 자축하면 빨리 98일이고 싶은가 봐요. 97일을 축하하며 오늘 편안한 오늘 광복절이죠. 종전일이라도 하는 날이랍니다. 오늘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스스로에게 독립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글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그거를 실천해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작가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서로 나누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집니다. 너무들 잘하고 계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당에서 성모대축일 그 아침 미사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아버님께 드리는 그 글을 또 고해성사의 차원에서 썼다고 하니까 그 글이 되게 궁금해집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작가들이 첫 관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모를 떠올리면서 글을 써야 되는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탐색하면서 써내는 글과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는 글은 에너지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소유 작가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부모님. 네. 저는 오늘 이 나눔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2023 나라사랑 축제를 갔다 왔거든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50명이 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어제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너무 멋졌고요. 정말 너무 보배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끝에는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격적이었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태극기가 이렇게 막 휘날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는 더 이상 훅으로 살지 않는다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요 짧은 대목 좋은 내용이 있어서 요거 나눔하도록 할게요. 무언가의 주인이 된다는 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는 일이다.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일이다. 가치를 두며 보호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 대상이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모험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대목을 읽어드린다면, 목표를 세울 때 완전히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목표를 이룩할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문제는 이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책임감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에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신속한 반응의 시간을 가꾸는 순전한 즐거움을 놓치며 지낼 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집중이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가능케 하는 열쇠다 하면 집착은 모든 업적의 적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당신의 발목을 잡으며 해방을 놓고 요리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릴 때 해당된다 합니다.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가장 높은 형태의 집중을 장악하라. 그 집중이란 바로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당신이 놓여 있는 상황에 기꺼이 쏟아붓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좋은 내용이 뭐냐면 거절 권육이 있고 수락 권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이 책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조금 긴 것 같고요. 인생은 춤이다라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춤을 건너뛰지 마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요 책 내용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나? 어떤 사람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요 내용이 소제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긍정학은 없으세요? 좋은 말이 많네요. 키워드, 책임, 그죠? 책임감, 집중, 목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각자가 정한 목표를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실현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게 많더라고요. 그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최근 들어서 정말 세포 깊숙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재산이다. 제대로 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많이 생각해 합니다. 좋아요. 거절 근육, 수락 근육. 우리가 거절해야 될 때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절. 자, 집중이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가능하게 한다.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 특히 우리는 또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약속한 시간 내에 써내야 될 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거절 근육 잘 써봅시다. 그리고 나의 글쓰기를 위해서 기꺼이 정해진 시간 안에 엉덩이 딱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수락할 수 있도록 수락 근육도 우리 잘 한번 써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미션 97일 차였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카운팅. 100일이 돼도 공개적인 100일은 이렇게 진행하지만 우리 100일 지나고 나서도 계속 보자고요. 정들었어요, 저. 우리 제가 이 아침에 안 만나면 아침에 막 되게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또 김정희 작가님, 와, 조한쌤 또 말이 틀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의 내용 중에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아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작가님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딱 내가 살아온 만큼만 일으킨다. 내 그릇만큼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 경험을 능가하는 책은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는 더더욱 없다. 내가 살아오면서 고뇌했던 삶의 화두를 책에서 발견했을 때 나와 비슷한 경험에서 타인이 얻은 깨달음이나 각성의 흔적을 읽었을 때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감동을 느낀다. 그와 함께 정확한 언어 사용법을 배우기도 한다. 거리의 사상가로 불리는 일본 철학자
우치다 타츠루의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이라는 책에서 보면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지성의 폐활량이란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단순화시켜 빠르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촉급한 욕망을 거둬들이고 복잡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련되는 지적 인내심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와, 지적 인내심. 지성의 폐활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권의 책을 깊이 읽고 그 책의 주장이나 메시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너무 쉽게 공감하거나 동의해서는 안 된다. 마치 저자의 메시지가 세상 유일무이한 대안인 것처럼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 주장이 옳은가? 저자가 간과한 것은 없는가? 다른 각도로 봐도 맞는가? 다른 입장에서도 적절한가? 다른 대안은 정말 없는가? 이처럼 다각적으로 질문하고 대입하면서 저자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묻고 답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의 과정을 이어갈 때 지적 인내심도 생기고 꼬였던 매듭이 하나 둘 풀린다. 자연스럽게 지성의 폐활량도 향상된다.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무게만큼 책을 읽으면 공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읽다가 되게 안 나가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생각하기 싫은 책들이 덜어 있어요. 읽어가다 보면. 그럼 저는 정지하거든요. 정지해서 그 책에서 잠시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읽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네요. 예. 그 부분을, 임계점을 지나야만 내가 그 책을 통해서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인내심이 저에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성의 폐활량. 우리 책을 읽어가면서 안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그 부분을 다시 접근해서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미션 97일 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빨간 날 광복절이네요. 자, 우리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태극기만 보면 막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오늘 태극기 달아야 되네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태극기 다십시오. 자,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